사이다 무비튼. 나는 1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의식불명으로 그 사이 장기간 입원해 있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간호사한테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사고가 나서 병원에 와 있다고 알려줬다. 그럼 나를 다치게 한 가해자는 붙잡혔냐고 묻자 가해자가 자수를 했고 병원에도 몇 번이나 왔었다고 말해줬다. 그래도 가해자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놓였다. 내가 의식을 찾자 담당 의사가 바로 왔고 가해자한테도 연락이 간 모양이었다. 연락을 받은 가해자는 얼마 후 병실에 왔고 나를 보더니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다. 간호사한테 가해자가 거의 매일 찾아왔었다는 말을 이미 들은 후라서 그랬는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원망과 분노는 없었다. 가해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나한테 내밀었다. 나는 위자료를 받고 합의를 해줬다. 내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부모님께도 바로 알렸다는데 병실로 들어온 부모님 표정이 어쩐지 기뻐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 하긴 원래부터 그다지 사이가 좋은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었으니까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의식이 돌아오고 몇 개월은 재활에 힘썼다. 담당 의사가 나를 재활치료실로 데리고 가면서 퇴원하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드라이브 가고 싶은데 데리고 가줄 수 있냐고 농담 삼아 말했는데 뜻밖에도 좋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그렇다고 그 말을 진짜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몇 개월 후 퇴원하는 날이 됐는데 담당 의사가 내 연락처를 물어봤고 드라이브는 언제 가는 게 좋겠냐고 내게 물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약속을 잡고 퇴원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그걸 시작으로 그 사람과 몇 번 연속으로 더 만났고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다. 그렇게 1년 후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며 프로포즈했다. 또 부모님을 만나서 결혼 승낙을 받고 싶다고 했다. 그 사람이 결혼에 적극적인 건 기뻤지만 솔직히 퇴원하고 몇 번 만나지도 않은 부모님께 굳이 데리고 가야 하나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부모한테 알리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 남친을 인사시키기로 했다. 부모님께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자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결혼은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라고 화를 냈고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무조건 결사 반대했다. 나는 그 사람은 나를 고쳐준 훌륭한 의사이고 나한테 너무 잘한다고 열심히 설득했지만 의사치고 제대로 된 인간을 못 봤다면서 비하했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참다 못한 나는 성인이고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 사람하고 꼭 결혼할 거라고 대들자 순간 아버지 눈빛이 변했다. 그러더니 내 팔을 억지로 잡아당겨서 2층으로 끌고 올라갔고 내가 쓰던 방에 나를 밀어놓고 감금했다. 나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문 열어! 당장 문 열라고! 라고 외쳤지만 아버지는 문 밖에서 네가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때 문 열어주마 라고 하더니 내려갔고 문 앞을 무거운 가구로 막아놨는지 몸으로 밀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데 감금이라니. 이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혔다. 정말 멘붕이 왔다.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래도 부모가 돼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해가 안 갔다. 하지만 어쨌든 감금되긴 했지만 여긴 내가 예전에 쓰던 내 방이었고 전에 쓰던 핸드폰 충전기를 찾아서 남친한테 내가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남친은 곧장 운전해서 달려왔고 부모들 모르게 2층 내 방 창문까지 올라와서 밧줄을 이용해 나를 무사히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우리는 내가 없어진 걸 부모들이 눈치채기 전에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기로 하고 구청으로 달려갔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구청 담당자에게 제출했는데 한참 후에 담당자가 얼굴이 사색이 돼서 되돌아왔다. 왜 그러시냐고 묻자 담당자가 웅얼웅얼 뭐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하자 결혼은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 대체 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묻자 여자분은 이미 혼인 중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다. 나와 남친은 둘이서 동시에 멍해졌다. 사귀던 남친도 없었는데 내가 결혼을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대체 내가 누구랑 결혼을 했다는 거냐고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자 금시초문인 남자 이름이 적혀있는 종이를 내밀었다. 더구나 혼인신고가 된 날짜는 내가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이었던 기간과 겹쳐 있었고 부지불식간에 부모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는 내 남편이라고 되어 있는 남자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 남자는 나보다 50살이나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고 경악스럽게도 엄마가 일하는 노인시설에서 거의 거동을 못하고 누워만 있는 사람이었다. 그때 내가 집에서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안 들어와? 라고 화를 내길래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라고 나도 소리쳤다. 나 지금 구청이야. 혼인신고서 접수하려고 했더니 내가 생판 모르는 노인하고 결혼을 했다더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사람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똑바로 설명해? 라고 소리치자 전화기 너머에서 두 사람이 난리가 난 게 전해져 왔다. 나는 남친과 같이 다시 집으로 갔고 두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낯빛이 검게 변해서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실토했는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는지 남친과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요양사 일을 하다가 곧 죽을 날이 가까워진 노인이 자산가라는 걸 알았고 나를 떠올렸다. 그때 나는 사고로 의식이 없었고 나를 그 노인과 법적 부부로 만들기로 수작을 부렸다. 머지않아 노인이 죽으면 딸 자식을 이용해서 재산을 갈취한 후 다시 법적으로 이혼하면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생각한 거였다. 남의 재산을 노리고 친딸을 위장 결혼시킨 것도 모자라서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하자 감금이라니. 정상적인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기가 막혀. 당신들 그러고도 부모 맞아? 부모니까 이렇게 용감한 거지. 넌 누워만 있었잖아. 누워있다가 재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행운이니? 누가 너더러 같이 살라든? 유산 받고 나면 이혼시키려고 했어. 근데 네가 엉뚱하게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오니까 일이 꼬였잖아. 이만큼 키워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조금만 참으면 다 잘 될 텐데 방정맞게 의식이 돌아와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고 난리야? 라며 나한테 악담을 퍼부었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은 부모-자식 관계였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식을 팔아 넘기려고 한 행위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나는 두 사람을 고소하기로 결심했다. 남친을 이런 진흙탕 싸움에 끌어들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었다. 남친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내 결심을 적극 응원해줬다. 그러자 엄마라는 사람은 부모한테 해코지할 생각이냐며 광분했다. 나는 친딸을 위장결혼으로 팔아넘긴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응수했다. 부모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혼인 무효 신청을 했다. 부모들은 나를 감금한 것과 내 동의도 없이 위장결혼을 시킨 죄목으로 체포됐다. 당연히 불법적인 짓을 저지른 엄마라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해고, 아버지란 사람도 불법 행위에 가담해서 딸을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한 사실이 회사에 들통나자 해고됐다. 나는 부모와 절연했고 약간의 시간을 두고 안정을 되찾은 후 남친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한편 나와 위장결혼을 당했던 노인은 다른 요양사가 방으로 들어갔을 때 마치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고 우연히 사망 소식을 들었다. 내가 빨리 무효 소송을 했기 때문에 사망한 후에 내 부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들은 감옥에 수감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직장도 잃고 주변 사람들 중에 알만한 사람들은 사정을 다 알게 됐다.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해도 나이도 있고 아마 생계를 꾸려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야 하는 극빈자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한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